마지막 발표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 분도 꼼짝을 안 하셔요. 존경합니다. 그 깍지 한번 끼시죠. 제가 뻐근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투. 예, 천천히 내리시고 앞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뻗으시고, 자, 쭉 뻗어서 그대로 뻗습니다. 하나, 둘, 셋, 투. 보시고. 예. 아이고. 앞에서 그 사띠 수행의 핵심적인 내용, 기억 무게, 마음 무게, 마음 근육의 탄력성, 이런 키워드로 설명해 주신 부타팔라 스님 발표 말씀이 주셨고, 이어서 이걸 뇌과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다양한 그 영상과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신 우리 문희수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띠 수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신 우리 김남주 대표님, 그 내용들을 다 좀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핵심으로 해서 사회에서는 어떤 그 부분들에서의 움직임이 있는가, 특히 제가 있는 곳이 그 영덕문화관광재단이라고 영덕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웰리스 관광사업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영덕군, 좀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에 웰리스 관광 정책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웰리스라고 하는 관광 정책의 핵심 내용도 앞서 발표한 그 사띠 수행, 우리 부처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씩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갑니다. 웰리스의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웰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힐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힐링은 그 한 20, 30년 정도 사회적으로 통용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는 걸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나 또 정책들이 발표됐던 것 같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히 부상한 키워드가 웰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제는 회복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다양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어지간한 자극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태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금방 쉽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전 인류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웰리스라는 키워드로 그 어떤 삶의 방향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뜻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활기찬 상태라는 뜻입니다. 회복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좀 활기가 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좀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콘텐츠를 보면
명상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기공, 그리고 건강 음식, 자연의학, 그리고 공간, 웰니스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특히 자연, 숲이나 바다 같은 자연, 또 건축물도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고, IT 이쪽에 우리 좀 전에 김남주 대표가 말씀하신 앱, 그리고 기기, 헬스케어 관련한 기기들, 또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이런 것들을 다 웰니스의 범주에 넣어두고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건가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걸 정책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강 정진과, 이제는 그냥 회복하는 수준에서의 건강에 대한 관심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내 건강을 항상 조금 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최적의 건강과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유지하는 상태, 이를 위한 정부의 기업과 집행, 이걸 웰니스 정책이라고 하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웰니스 정책을 다양하게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힐링의 시대에서 웰니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웰니스를 가지고 국민들의 그 최적의 건강 상태,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산업 분야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치유관광이라는 말이 웰니스입니다. 영어로 쓰자니 좀 그렇고 해서 치유관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웰니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다양한 정책들을 법에 기반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대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한 분야는 복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울증이나 자살 예방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다양한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독,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이거는 산업 부분보다는 복지 부분에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마음 건강 검진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청년들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현진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정책 토론회 하던 상황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또는 39세까지 청년들 대상으로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 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분야와 복지 분야 두 분야 중에서 이제 특히 관광 분야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종단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템플스테이가 있고 그 명산 대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조금만 프로그램을 관점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웰니스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첫 번째 2018년부터 뭘 했는가 하면요, 전국에 웰니스 관광지를 쭉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총 59곳, 저기 조금 잘못됐습니다. 64곳입니다. 제가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6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할 때 기준이 힐링 명상 분야 혹은 자연 숲 치유 분야,
뷰티 스파, 한방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전국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민간시설이든 요 주제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그 정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지금 54곳이 선정됐는데 안타깝게도 종단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시설을 비롯한 명상 관련 시설들 중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우리가 종단에서 정책의 방향이 명상을 활용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터라 웰니스 관광지에 한번 편입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힐링 명상 분야의 첫 번째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인문 힐링 센터 여명 외에 15곳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 힐링 센터 여명이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한번 놀러 오시죠. 예, 그 꼴짝이에 숲이 산이 나오는데 끝까지 들어오면 꼴짝이 속에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찰처럼 지어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드리는 밥상입니다. 색깔 좋지요? 예, 한번 드시러 오이소. 자, 조금 더 나가서 웰니스 관광지 선정을 해서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과 더불어서 그 2023년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정책이 웰니스 의료를 서로 융복합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연합체, 광역지방정부를 선정을 하겠다 해서 올해 6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의료관광 중심형이 있고 웰니스 관광 중심형이 있는데 대구, 경북은 묶어서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천 이렇게 세 곳이 의료 중심 플러스 웰니스 이렇게 그 컨텐츠가 결합이 됐고요. 웰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가 결합한 게 강원, 전북, 충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6군데를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그 5억씩 해서 매년 지방정부에 도단위 정부에 지원을 해서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웰니스의 핵심 콘텐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명상이 꼭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웰니스 관광지에 아까 저 앞에서 봤던 내용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그 힐링 명상 분야 그리고 뷰티 스파, 자연 숲치유, 한방 이렇게 4개 분야였지 않습니까? 각 분야들마다 다 모든 지정된 센터에서 명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쓰임새가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봤고요.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광역 단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남, 전북 이렇게 있는데요. 제주도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웰니스 관광에 아예 전면적으로 뛰어들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오감 만족, 오향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좀 디자인해 나가는 오감, 오향 강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웰니스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개인별 맞춤형 다 사람들마다 건강의 상태가 다 다르니 거기에 맞추어서 각각 개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겠다. 이걸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 하고 도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좀 발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형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라고 해서 올해 6곳이 선정이 됐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도 올해 선정이 됐는데 제일 빠르게 정책 방향을 지금 제안해 두고 있습니다. 동해, 영월, 평창, 정선은 웰니스를 중심으로 명상 정신 건강이라든지 건강 체력 개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웰니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으로 하고, 원주는 의료 플러스 웰니스라고 해서 그 의료 관광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한번 짧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울증, 스트레스는 강원도 와서 치유하고 회복하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검진은 앞으로 저희들 강원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치료, 수술 후 요양, 강원도의 숲과 바다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을 융합한 형태로 지금 정책 발표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입니다. 여기는 제가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의지도 도지사님의 의지도 강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 웰니스 관광은 하이 웰니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H는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I는 인, 헬스케어 인 웰니스, 웰니스의 측면에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경상북도에서 체험하세요 이런 뜻으로 하이 웰니스 경북으로 하고, 그 슬로건은 활기찬 몸과 마음, 지혜로운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힐링 다음에 웰니스지 않습니까? 웰니스 다음에는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네. 그러면 좀 더 활기찬 상태를 만들어 놔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겠다 하고 웰니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활기찬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물론 행복을 추구하겠죠. 그 중간 과정에 수행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두루두루 전체 상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좀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활기찬 몸과 마음이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수행이,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마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그 위에 다양한 요가나 기공, 음식, 문화, 건축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니스 다음의 주제까지도 고민을 해서 아예 슬로건 자체를 활기찬 몸과 마음, 지혜로운 삶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정단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웰니스 관광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웰니스 관광 전담 기구가 조직된 곳은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이어서 웰니스 전담 기구를 두고 조금 더 발전된 정책들을 내놓겠다 하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또 조례 제정이나 또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좋아도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아마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정단에서 특히 명상 분야, 음식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배출해 놓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 현장에서 정부 기관 혹은 또 민간 기관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는 웰니스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여기에서 그 도 단위에 있는 시설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그 약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강사를,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 명상과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고 명상과 한의학을 어떻게 조합할 건가, 이 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조합해서 그걸 기획하고 집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시설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CEO 과정,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사람들을, 인재들을 좀 길러볼까 합니다. 앞에까지가 이제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지방정부 정책이었고요. 웰니스 복지 관련해서 지방정부, 광역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울시, 경상북도 이게 두 지자체를 대표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올해부터 1차 모집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매월 10일 날 마음 체크 데이라고 해서 10일 날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설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중년, 노년 이렇게 4개의 계층을 나누어서 자기 연령대에 맞는 그 문항들의 체크를 하면 내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다 하고 그 답이 나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시고 경상북도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첫 화면입니다. 뭐 감동이 안 옵니까? 너무 무심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 고레블 코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주의 골든 코스트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한 56km인가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한 8km 정도 됩니다. 명사 20리. 그러니까 8km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인데, 여기를 세계적인 웰니스 여행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좀 정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한 국제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 국제 하이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2023 해서 10월 7일부터 지난주였습니다. 9일까지 3일 동안 한의사들 한 200명, 인도 아유르베다 의사들 한 20여 명, 그리고 명상 전문가, 요가 전문가, 건강음식 전문가 해서 한 100여 개 부서를 두고 아까 봤던 그 숲 공간에서 그 안에다가 부서를 설치해 두고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한 3만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좀 바빠서 홍보를 별로 못했거든요. 홍보했으면 어쩔 뻔했노 싶을 정도로 많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그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여기에서 그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웰니스 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서 우리 김남주 대표가 설명한 그 걷기 명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맨발 걷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를 하기가 가장 건강에 좋은 곳이 모래사장 걷기입니다.
이곳을 아마 모래사장 맨발 걷기의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첫 스타트를 했고, 앞으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고레블 코스트로 꼭 한번 다녀가지 않을까. 한번 오십시오. 자, 지금까지 웰리스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관광과 복지, 그 속에 들어있는 명상을 짧게 봤습니다만, 저는 명상 웰리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명상이 주도하는 웰리스, 몸과 마음이 활기찬 상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건가, 관광 분야에 앞으로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의사들도 그렇고 인도의 아유르베다 닥터들도 그렇고 의료하고 결합되면 이것 또한 효과가 크겠다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몸 건강, 우리가 명상은 마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을 함께 끌고 나갈 때 명상이 의료와 결합했을 때 훨씬 더 의료가 더 효과적인 치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많이 했고요. 관광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활용될 것 같고, 관광, 의료 이 두 분야는 우리 국내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인도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앞으로 웰리스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특히 관광과 의료 파트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지원 분야는 국민 마음 건강, 스트레스나 혹은 우울증, 자살 예방 이런 분야에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기구가 통합돼서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한계가 치유 중심이라는 겁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난 다음에 예방보다는 치유 중심이라서 좀 예방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때 명상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 스트레스 관리, 원래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거리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이게 지금 한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 힐링 센터 여명이라고 하는 웰리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십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선생님들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불교 수행의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과몰입, 과의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치유, 그리고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혹은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의 활동폭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와 복지 지원 분야 이 두 분야에 명상이 핵심적인 콘텐츠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웰리스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의료, 케어 분야가 있고 푸드 혹은 시설에 해당되는 센터, 뷰티, 문화, 관광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웰리스 산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앙에 모든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이 딱 중앙에서 저희 수행 모임에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명상은 앞으로 OS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앞으로 명상이 빠지고서는
마음을 챙기지 않고서 몸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명에서는 명상을 기반으로 몸에 대한 게 기공이나 요가, 그리고 음식에 해당되는 게 자연건강식이라 해서 아까 봤던 그렇게 디자인하고요. 또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마음의 즐거움도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핵심 콘텐츠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가지고 웰니스를 좀 잘 한번 선도해 가보자 하고, 그 모델을 여명이 만들어 보겠다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